좌익이라고 해갖고 꼴보기심을 가서 경찰대가 죽였어요. 근데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제일 못된 짓거리 없는 사람 좌천 가면 제일 좌천대 간 데가 어디냐면 구례 산동병이다. 근데 순사들이 좌천대 가면 구례 산동 가면 구례 사람들이 그 좌천대 순사들한테 살아나갔어. 제일 백성들 못 살게 한 것이 좌천 듣는 과들이 고향에 가서 행켜본 거예요. 그랬던 구례가 산동면에서 보도연맹자 한 3, 40명을 이제 잡아다가 진명 함께 이제 다 사형 집행을 하고 봐. 근데 그 동네 나이 잡순 노인네 한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대표가 그러니 대표 가면서 그냥 지서주임을 불러갖고 주임 이렇게 보였죠. 나야 당신들이 죽이면 죽으면 돼. 근데 저 어린 것들 불쌍한 것들 죽으면 어찌하려고 다 죽이려고 하고 끊이고 갑니까? 조용히 해란 말이에요. 조용히 해란 말이에요. 조용히 하면 뭐도 지금은 생각하지. 막 주임을 상가에서 하니까 주임은 조용히 해란 말이야.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 뭐 이란 말이야. 아니 기다려봐. 뭐 소리가 난 죽이지 마소요. 알았어. 그때마다 좌우익들 말을 뭐 보도연맹자 좌익아니 꼭 좌익도 뭐지 아니잖아. 그래 다 이제 끈을 묶어갖고 시끄럽고 가는데 그래 저 이제 산 밑에 그게 이제 언덕바지 비탈자리 거기 채워놓고 이제 죽인 거예요. 딱 거기 가서 자 지금부터 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형을 집행하겠습니다. 다 자 눈 감았냐? 다 묶었냐? 그럼 일년을 세워라. 그러고는 자 지금부터 명령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겠습니다. 가슴팍을 향해서 정조준. 그러고는 그런 얘기가 야 앉아. 정조준 섰어. 조준했냐? 야 앉아. 그렇게 이제 조준했다 해놓고 그냥 앉혀 사람들. 야 지금 조준했어. 자 지금부터 형을 명령에 의해서 형을 집행하겠습니다. 자, 타닥타닥타닥 사살 확인해. 예, 다 사형 집행됐습니다. 야, 끝났냐? 가자. 그럼 그 사람들은 주임 명예에 의해서 세워놓고 손 치고놓고 앉아. 다 앉아보셔. 엎쳐. 밖에 안 들리고 지들끼리 다 엎쳐놓고 그 가슴평을 타닥타닥 쏘고 다 끝나서 사형 집행 간다. 그러고 이제 가버린다. 저녁에 가버렸어. 그 어떤 양반 집에서는 이제 아까 그 주임한테 죽이지 말라고 떠든 사람이 캄캄해 그냥 해가 넘어가고 댕겨서 이제 나와. 그때 주임 가면서 얘기가 다 죽었으니까 해 넘어갈 때 가족들이 와서 신 찾아갈 거니까 나도 가. 그 말은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도망가라 그 말이. 그러니까 어두워져서 이제 서로 많이 끙끙거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집에 캄캄해갖고 이제 집에서는 총 쏜다 어떻게 이제 지금 죽은 줄 알아? 애가 타고 있는데 누가 시부러이 나온 게 그 아들이 누구요? 저기야 앱사 저기야 앱사 언니 아버지 오네 아버지 저기야. 그래갖고 보니까 지금 저기 살아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주임이 전부 적응해놓고 엎쳐 땅바닥에 엎쳐. 그래갖고 한 사람 나중에서 그 산동면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증언을 내 친구가 해. 산동면 살았던 친구. 혹시 아시나가 모르겠습니다. 구하사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 여순 사건 관련해갖고 안 죽이고 살아왔더니 죽였다가 죽인 사람들 때문에 살아왔던 일들에 관한 그 추운 얘기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순 사건, 아란 사건 때 이제 순천 쪽으로 쳐들어가다가 순천 넘어서 가다가 거기서 순천에서 진압군이 점령당하고 여수 가다가 또 그 당하고 했죠. 근데 거기를 야 진압군이 진압군이라 그 부대들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제표가 다 죽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산당들 바라분들 다 개인수가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이제 보복군대가 오면 틀림없이 누가 밥해 줬냐 해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잡순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정신체를 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쓰겠나 어떻게 해요? 야 동네 책임자들 몇이 나와. 그래갖고 그 중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계급장 높은 사람 금태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몇 명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골라서 시신을 보고 오자. 그래갖고 동네 집에 있는 야 집에 있으면 어차 칫솔 갖고 와. 어느 거 갖고 와. 그래갖고 옷을 딱 싸갖고 딱 시신을 감싸서 보고 그리고 좋게 보기 좋게 임시로 딱 묻어놓고 틀림없이 보복군들이 올 것이니까 보복군들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맞을 준비를 하자. 모인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 보복군들 오더니 동네 사람 다 모아놨거든요. 어떤 새끼 누가 밥에 주고 누가 좀 그냥 무조건 이제 왔으면 그 몇 명 죽여야 이제 기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나이 잡순 노인이 하신 말씀이 우선 책임자 추구만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던 원래 그 국군 중에서 총살당한 사람 중에서 몇 명 노인의 시신을 우리가 보존해 놨으니까 시신부터 수습하시오. 그리고 우리 책임 추구 훈련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왔던 부대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령관급이 지휘관급이 기수단에 가서 죽어보셔. 그러니까 그 부대들이 부하들 보고 아무게 뭔지 분단장인가 뭐 면제장인가 살았다고 죽었다고 울고 불고 그러지 말고 시신 수습했죠. 그래갖고 시신을 수습해 준 게 다시 말하면 아마 영관급 이상이나 됐던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시신이라고 구제했냐고 그러더니 사령관이 진압부 사령관이 오더니 전체 모아놓고 적어도 우리 부대 시신까지 보호해주고 이 대비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공산당도 아니까 이 사람들 보복해서 안 된다. 절대로 한 사람도 다치게는 안 된다. 그 명령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그 후로 그 동네가 피해를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시 말하면 보복당했던 사람들 그런 내용들에 관한들을 그 글로 인해서 그 부부하고 죽은 사람들하고 통화 중인 상황이 되어갖고 글로 인해서 여순 사건 때 그 공산당한테 끌려갖고 부하 뇌동했던 사람들 하나도 안 죽였다는 얘기를 정립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형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암이 좌익들 만했던 그 저기 뭐 이거 유씨가 많았던 데가 어디요? 금정? 말고 금정은 유씨가 아닌 그 다른 다른 선수들이고 아따 유인하기 요리. 그 가수가 어디지? 그거? 응? 아따 유인하기도 그 유인하기 고향 이거 그 금정 좀 영암이 가서 좀 가서 금정은 그 밑에고 금정 좀 연합 가서 예? 이미 비밀번호 안 나와. 세상에 내가 그 성취를 모르네. 그가 지금 금정하고 그거가 성신의 성씨끼리 붙었고 면대 면이 좌이구 익산이 붙었다고. 저거 축도가 이하고 있는 신부. 신부 그 신부고 금정하고 그 오하고 해갖고 좌이 원수가 돼갖고 아주 말할 수 없이 그 후에 축도복 예? 죽도복 그 이제 산이가 중간에 죽도복 산이야. 축구가 몰라. 그때 이제 거기 영암서장으로 우리 후에 숙군 의식씨가 나왔잖아요. 보니까 서로 간에 죽이고 나져갖고 전부 성씨가 면대 면이 원수가 돼 있어. 그래서 금정면 다 나와, 신문면 다 나와, 다 모아갖고 어떻게 조사해갖고 뭘 너희들 원수 될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지랄하고 그 지랄이냐 그래갖고 원수가 될래 화해한대. 만약 안 하면 화해를 안 하면 양쪽 다 철저하게 죽인 놈 조사를 해갖고 좀 양쪽 다 징벌해버린다.
대표를 불러왔더니 자기들 대표들 와갖고 물파고 붙고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식 그때 전쟁 동안에 난리가 충동 받아갖고 서로 간에 원수 죽이기 해갖고 서로 죽였던 것이라고. 이제 정서장님 오셔갖고 금정하고 수부하고 화해를 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때 좋게 살았던 동네가 왜 좌익 때문에 싸움이 나고 했으니까 서로 간에 우애하고 화합해갖고 신부고 금정하고 서로 화합해서 좋게 살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정면에다가 정의식 씨 그 공적비가 그 비가 둘이가 세 개가 서 있어. 야 그 갖고 그 일을 그 기록을 만들어서 나도 금정면? 예? 나도 금정면? 아니 영암 금정. 영암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놔야 세상에 영암서 저 글로 인해서 이제 6.25 후에 의식시가 이미 떴어. 그러니까 유명한 그 최재율 교수가 그 청년 학도고 그때 자기도 역시 그 좌익에 들어가갖고 선동하고 다니다가 잡혀갖고 그 불려가서 이 시국에 무엇이 어쩐다고 그러면서 좌익 우익 해갖고 싸우고 그냥 서로 화해라 그래갖고 화해하기로 하고 자기 풀려 나와서 그 다음에 전남대에 왔었다고. 최지율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경학경 숙부님 덕분에 나는 안 죽고 살아갖고 내가 전남대 교수도 되고 그것도 되고 해서 지금도 생각해보자면 경학장만 보면 경학장 숙부님 경암소장 하면서 좌익 전부 와갖고 좌우이 거기가 있어. 나 넘나라 진짜 땀부처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나 그렇게 해서 경학장 숙부님 덕분에 내가 산 사람이기 때문에 경학장만 보면 나는 그냥 어떻게 감사했을지 몰라. 그리고 나서는 영암 수습해놓고 바로 숙부님이 영광으로 경찰서장에 발령이 됐죠. 영광에 가면 영광에서 전남에서는 당시에 영암하고 영광하고 장성하고 세 군데가 제일 많이 살상 많이 났죠. 다 괜히 감정 갖고 그랬다고. 그 이제 영광에 요새 말하자면 강의원이가 지금 회장하고 있는 그 여민락 협동조합 있죠. 그 터전이 거기 영광 묘량입니다만 묘량에 있는 전준희 씨, 이성계 우리 형님네 양도공파 있어요. 거기 집안의 대표적인 인물이 흑자가 이유로 선생님이요. 이유로 선생님이 그때 공부 좀 해갖고 좌익이라고 해갖고 올렸어요. 근데 그냥 막 그쪽 뭐 면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유로 지역 관련된 그 묘랑 이씨들 지역에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하나는 양반 정통파가 있고 하나는 작은 집이라고 전대받은 사람도 있어요. 작은 집이라고 전대받은 집에서는 누군가 불만 붙여보면 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이씨 집에서 막 죽이고 살고 나져갔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좌우익이라고 뭐다 잡혀갖고 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 신조 이거 묘량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묘량 이씨들이 전부 줄줄이 좌익으로 붙어갖고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의식씨가 숙부님이 좌익이 어디가 있고 우익이 어디가 있냐 이 분단됐을 때 부인한테 옛날 보복에 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좌익 우익 여기서 이씨오고 그 관련된 있는 사람들 김씨오고 뭐지든 다 불러갖고 어떻게 된 것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화해하려 했는데 화해하려고 전부 강제 화해를 사실상 다 시켰어. 경찰서장이 강제 화해 시켰어요. 안 하면 법대로 다 집행을 그런다. 다 경찰서장 말듣고 벌을 떨고 나 하려고 했지. 강제 화해 시켜갖고 그래갖고 이유로 선생님이 그 공산당 책임자로 해서 잡혀왔는데 의식씨가 풀어줬습니다. 그 이유로 선생님 그 다음에 그 한문 자라고 해갖고 원래 말은 한약방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약 때문에 한약상 약성상 핑계대갖고 전남대 의과대학에 양리학 분야로 다녀해왔다가 그걸 공부한다고 해갖고 한문 잘한다고 해갖고 그냥 뭐니 사학과에 철학과에 한국철학 학자로 해서 와서 들어와서 그냥 뭐니 말하자면 유명한 이유로 철학을 만들었습니까? 맹자 철학을. 한국 이쪽에서 제일 인자 이유로 선생은 그때 바로 말하자면 옛날 학문해갖고 약종사 하면서 공산당 있다고 잡혀갖고 그냥 많이 그 이유로 선생 아들 우리 후비 원태라고 했다고 이거 후에 원태가
나 만나면 하는 얘기가 형님 숙부님이 우리 저 영광 이 시절 다 좌익으로 모인 사람들 다 집안을 살렸다고 해서 우리 문중국 집안의 은인이 저 전남대 지역교수 숙부님이시다이. 너 뵈면 항상 그 뵈라 왜 하네. 그래갖고 원태가 나만 보면 그냥 좋아서 그냥 형님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조사해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대목에 나쁜 쪽은 부해만 나면서 얼마나 많이 죽였을 것이에요. 그 살린 쪽은 실제 죽인 쪽은 10분이나 될거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국난에 민족끼리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상생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자네가 해나가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규칙을 절도를 지켜가면서 서로 살려나가야 할 일을 지켜나갈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상생을 하려면 서로 간의 상극을 억제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법도예요. 그 문만이 아니라 무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성스러운 무는 절도를 지켜가지고 서로 상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나왔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우려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우리 민족은 그 서로 상생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우려 선생님에 의해서 연구된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일본한테 끌려가면서도 영광 그 누구냐 저기 수은 강항 선생이 일본한테 끌려가면서도 그동안에 동포들을 연결시켜가면서 일본놈을 설득시켜가지고 조선 사람 안 죽이는 방향으로 일본놈들을 따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포로들에 의해서 깨달아갖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일본의 불교가 그 후에 임난 후에 살아난 것들을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후로 선생님 수은 간양동 다시 말하면 강항 선생이 끌려가면서 그 썼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번역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임난 속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서로 간의 동포를 사랑하고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쉽게 말해 거의 우리 민족의 자생력에 관한 한 살아있는 내용이에요. 수은 간양록이에요. 그 수은이 강항 선생 호가 수은이요. 그 끌려가면서도 명생이들이 끌려가면서 서로 간에 쳐다보면서 그 위로해가면서 돕고 살려나갔던 문제를 설명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고 한국지에서 우리가 관련된 딱 그런 것들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오늘 이 얘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민족 정기와 관련된 방향을 엿보고 있는 자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항 선생 수은 간양록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셨던 이유로 선생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국난을 통해서 영광에서 국난 통해서 살아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임난 때에 있어서 수은이 끌려가는 동포들을 살려왔던 것들을 살려내려고 수은 간양록을 번역했던 것과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실제 형님이고 화담사가요. 이런 민족정치적 차원에서 사람 키우고 할 일을 하기로 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적 생각을 봐요. 격장 생각을 봐요. 여기서 기껏해야 이 세 분 할아버지 제사를 지는 것으로 우리 인물을 끊었을까? 아닙니다. 특히 여기 말하면 여기 문경공 초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은 백성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백성들 먹여 살릴 것이냐 농사직설을 통해서 말씀을 주국생산체제 설명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분 아버지인 저그 말하자면 무궁공이 하셨던 뜻은 뭐냐? 고려조만 받들고 조선조만 받들어갖고 서로 원수면에 앉았냐? 나는 고려조 충신이니까 고려조 끝까지 고려왕 모시고 살 것이니까 너는 조선조에 와서 조선 백성 살리는 일에 조선 왕 모시는 일에 갖고 역할을 해라.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여기는 고려 쪽, 여기는 조선 쪽, 부자간이지만은 서로 원수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 갈리지 말고 우리 이거 하냐, 이거 안 했던 거지. 그 뜻 받들어가지고 지질이 못하고 가난한 집에 계셨던 그 아버지 잃어버렸던 저기 문jel봉은 그 자기 말하면 당수부 모습을 보고 숙부 모습을 보고 나서 아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갖고 혼자 고생 공부해갖고 만든 분이 저 문jel봉 수충이 교육체제를 정비했단 말이야. 생각해봐. 이런 의미를 이 화담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은 남만 잘 살고 양반 해갖고 부자 되고 취직자보다 근본적으로 달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역할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한다거나 우리 백성들이 밑바닥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 실천을 쓰던 분이 저기 말하면 저 민충장공하고 여기 계신 오도 선생님하고 특히 근래 와서 다시 이제 저 국사사전을 보다가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약포봉 할아버지는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면 약포봉에 의해서 바로 지금 얘기 강론하려고 하는 율곡 선생 이 동방 18년 속에 약포봉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냐면 경상도 패들은 약포봉하고 저기 있는 누구냐 저기 우계 성원 선생하고 두 분들은 18일로 동방 18일로 빼부라고 한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율곡은 옛날 중도를 쓴 사람이야. 중도를 쓴 사람 나 쓰면 안 돼. 그래갖고 저쪽에서 이제 자기 패를 하니까 빼부라는 거지. 적어도 이분들이야말로 충절 정신이야말로 민족 정기 정통이라는 얘기를 목숨을 걸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 여기 지금 약포공이란 말입니다. 약포공이 또 하나 두가 중요한 얘기를 뭐있냐 그러면 세상에 이은영 같은 양반은 회출해주고 그 다음에 장희민 그런만을 일단 정통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 장희빈 체제는 자체하고 이은왕 같은 정통적인 그 요조숙녀인 왕후를 지위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뜻을 보자면 그 내용을 이제 국산을 찾아보고 다 어디계시는 그저께 보고 왔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우리 민족 정치 실천 방향을 숨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이구나. 은근히 국익이 항상 했어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뜻을 지켜. 그 행위 달리도 그 실천을 때는 그 목적했던 말을 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치른다.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 정기에 관한 교육이지. 지금 저 사람만 갖고 올려갖고 예를 들면 그 제사를 지내자. 그것을 위해서 전부 미쳤다고 하자. 그 방향으로 해서는 민족 정기가 무엇이 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눠보려고 저런 뺏으려고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이 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어른들의 뜻을 어른들만이 아니라 민족을 단합의 방향으로 대화의 방향으로 아까 말한 대동 세계의 방향으로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지 않냐. 이 일이 오늘날로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셔야 할 우리 집안의 제일 큰 지도자가 되셔야 할 분은 대부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부분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 것지만 사진을 틀어서라도 여기다가 분명히 이런 뜻들을 실어내는 내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유교대학 맨들면 유교대학에서 1년제 유교대학 2년제로 바꾸고 그 유교대학에서 유대지하고 교제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다 갖춰놓고 여기 와서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풍토, 민족 공부하는 민족학 공부하는 풍토를 특히 하다 보니까 4.19 때 우리 정치적 방향을 제시해줬던 서울대학 총장이었던 최문환 선생은 민족주의 정치과정을 직접 다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준비해놓고 두고 같이 읽어나가게 해나가는 풍토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얼마 됐더니 지금은 화당 고등학교를 한다, 중학교를 한다거나 혹은 화당 국민학교를 한다거나 통해서 이걸 종합적인 교육체제의 터전으로 실천시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꼭 알으셔야 할 건 여기는 광주 서구로서가 아니라 광주 중구로서 중구로서 서구는 광산구가 서구면 되고 중구라고 생각해갖고 구명칭도 얼마 지나면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중구 중심이 화담서울이 된단 말이에요. 화담서울은 우리 화동정가들뿐만이 아니라 민족 정기를 주장하셨던 이와 기를 통합시켜갖고 이론으로 해갖고 민족을 통합시키는 방향을 제시하셨던 화담 서경덕 선생님의 사상하고 딱 연계되어 있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요 서경덕 것이냐 아니면 말하면 문공 것이냐 아니면 문경공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전부 모아가는 대세를 연결시켜 나가는 수였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나가다 보면 공무원 사람 나와야 할 것인데 공무원 사람이 어떻게 이따가 제사 지낼 때 감투만 써봤다가 죽으면 끝나버려. 그러면 안 되었다고. 저만 사람도 왔다 죽으면 여기 보도장 하다가 죽다래 뭐 끝나면 안 돼. 그래서 무엇인가 그 뜻 갖고 공부한 사람들을 모아야겠다고 얘기했어. 그 공부하면 사람들 모아갖고 적어도 여기서 1년이면 한국과 중앙진흥원에 1년이면 거기서 서너 명씩은 나와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여기 광주에서 여기서 배출돼서 갖고서 그 사람들 갖고 우리 민족사만은 그쵸 세계사 해야지 일사하고 사상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자면 근데 여기 왔다 갔다 사람들이 보면 머리는 좋아요. 근데 기ven이 그렇죠. 얘가 무슨 산 정상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대부 무슨 산 정상이 딱 보이는데 여러분 물통이 개려갖고 있어. 여러분 물통만 지워버리면 저기 무슨 산 정상이 여기 마을에 확 보이잖아요. 근데 저 물통이 되어 있는 저기 뭔 집이 아시나 부도 나갖고 지금 유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문제가 길러지면 힘으로 뺏을 것이 아니라 설득시켜가지고 화합해서 이 문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과제로 보면 된다. 그래서 연립주택 되어 있는 물통을 이명박이 맹키로 그냥 힘으로 뺏으면 절대로 안 돼. 이것을 벽화로 해서 풀어나가는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이 풀려지면 사람 강원은 살 것이다 하는 걸 갖고 참고 견디면서 이것이 풀어져야지 하는 염원을 무등산 보면서 물통 보면서 항상 갖춰야지 기대해주는 것이지. 이 새끼는 거기다가 안 보이게 물통을 만들어 확 밟아버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우리한테 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화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하지 말아요. 이기게다 너무 전체가 심해지는데 그러나 분명히 시간은 어디까지는 요 앞에까지는 끝내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 어디 끝내냐 그러면 134페이지 5째 줄부터서 그 5줄 문단이 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나가고 설명해 나갑니다. 그냥 문단 읽으면서 설명하랍니다. 촉군세가 여파죽 대나무를 칼로 쪼갤 때 벌어지기 파죽지세로 밀고 가서 연패 손항 한당 등 군하고 한료 감령 반장 등 장하였다. 그래서 촉군 세력이 75만 명이 몰아가고 한당 등 그 군대를 선한과 한당 등의 위나라 군대들을 깨고 그 다음에 장수들, 감당들과 단장 등의 장수들과 장군들도 죽였다. 그렇게 되니까 가서 그동안에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촉군 쪽에서도 훌륭한 충신인 황충이라는 장군이 흥분해갖고 이 설득 흥분이 돼서 지금 죽여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관우장비를 죽였던 놈들 죽여야 한다고 하는 흥분된 것이 설득 흥분이 살기가 너무 시에게 일어나가고 오중매복 잠복 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잠복 조심해 가야 할 잘못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잠복 부대를 오중 잘못 만나서 중자는 맞을 중자 만날 중자 잘못 만나서 그 다음에 불행 중전하여서 불행이 중전 날아다니는 화살을 맞았어. 중전 화살을 맞아갖고 신망 그만해서 황충 같은 장수가 죽게 되었다.
이 촉한대군이 흔쾌 공점료 효정하고 촉한의 대군들이 효정이라는 데를 먼저 그렇게 빨리 점령했다. 효정은 어딨냐 그러면 저기 지도 보면 무협이 나오고 금평이 나오는데 그 옆에가 있는 효정인데 지도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협 금평의 서쪽에 있는 것이 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자가 중요한 자입니다. 개견변에다가 범호자 쓴자가 효자가 왜 효냐? 의지를 효자예요. 이 글자가 참 중요한 자니까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고 동창회 응원가에 우르러 보아라 우르러 보라 그 우르러 보라 하면 우르러 본단 말은 우르러 본단 말은 우르러 보라 우리 위용은 우리 위용 새로운 역사 창조할 우리 위용상 그다음 창공 나르는 독수리냐 포효하는 이제 포효하는 범이냐 그 포효가 뭐예요? 울부짖을 효자예요. 그 호랭이가 앞에가 개가 붙으면 개 짖는 소리처럼 호랭이 울소리가 울부짖게 난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이 효자가 중요한 자죠. 안 접으려고 내가 범호자 앞에다가 개견자 붙인 자가 호자가 아니라 효자예요. 호효요. 호는 울부짖을 호자예요. 입구에다가요 앞호자가 쓴 거고 거기다 효는 울부짖을 효자. 그래서 이분이 효자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효하는 보면 포효하는 모르고 누가 그 일본공과에서 독수리냐 포효하는 법이냐 포효하는 법이냐 그 뜻 문자가 아는 사람 몇이나 있겠나? 한 놈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포효하는 법이냐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효하는 법이면 포효로 다니는 거예요. 그 효를 그 다시 말하는 호랭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큰 뜻이다 뜻을 알았죠. 그래서 호랭이가 울부짖는 뜻에다가 그 정자를 지니까 그것이 효정이에요. 효정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직접 이 이능지계까지로 쳐들어갔다. 이능지계는 나중에 지도 보면 알아. 세 개 지역이 나란히 있는 지역이 거기까지 군대가 쳐들어갔다. 그래갖고 얼마나 저까지 쳐들어가보냐 그러면 원하로 쓰여 있는 데까지 쳐들어가갖고 양자강 주변에다가 혈하 40여 개의 영체는 군대 막사예요. 군대 막사를 40여 개의 부대 막사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연년 미을연자고 연자는 면자는 이제 실줄 명실 면자예요. 연면 700여리를 군대 기지를 만들어. 이것은 대단한 촉군대가 오나라하고 위나라에다가 위세를 내세우려고 한 것이면 되지만 이것은 병법적으로 볼 때는 바보같은 짓이지. 군대가 있으면 필요할 때 가면 되고 뭐 보려만 나. 바보같은 짓. 그게 잘못이었던. 그런데 두 번째 뭐야? 오군이 군심이 동요하고 이렇게 75만이 쳐들어오니까 오나라의 백성들 마음이나 군대의 마음은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제 못 해보겠다. 그래서 군심이 군대의 마음이 요동은 전혀 흔들리셨잖아요. 이 말할 수 없이 흔들려갖고 불안하고 그때 위나라 청나라에 있다가 저희 도망가고 연결되었던 패들이 미방이라는 사람이나 부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미방이 금망여 부사인 상의하였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도망갔던 오나라에 돌아갔던 한국에 갔던 놈들이 두 놈이 미방과 부사인인데 두 사람이 금방 급히 서둘러서 미방이 부사인한테 쫓아가서 미방과 부사인이 상의를 했다. 이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왜 이쯤 쓰느냐? 살궁리를 한 거지. 그래서 바로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마충이라는 놈의 마충이가 뭐냐면 마충이는 관우를 죽인 놈이에요. 관우를 죽인 놈 마충이를 모가지를 피자. 그래갖고 관우 죽인 마충이 모가지를 갖고 가서 내견 유비를 찾아가서 원수 갚으라 그러면서 모가지 비워왔어 용서하시오. 그렇게 해서 마충이를 데리고 유비를 보러 가자 그것이 하나. 그리고 통곡 사죄 우리가 잘못해갖고 세상에 관우 같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오. 그렇게 해서 가서 빌자. 그 통곡을 하고 가서 사죄하자. 그 방법을 부사인하고 유방이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가니까 가서 울고 모가지 갖고 가니까 유비가 있죠. 유비는
타는 뭐냐 하면 묘가 꾸지라는 거예요. 타하면 그들이 인자, 청제, 내 집, 인자사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인자사 청제 죄를 빌려와. 그래서 내 집 온 것이 너무 진짜 늦을 자예요. 이제 너무 늦게 왔자 이제 용서 못해 이제 그 말이. 그래서 우비가 가들을 꾸지람하면서 한 말이 타하면 그들이 청제 내 집 죄를 빌려온 것이 너무 늦었다. 그래갖고는 일제 압도 관우 영전에서 참수. 그래갖고는 여기서 또 그 사람들 이제라도 빌려온 놈들을 데리고 가서 압도 손 묶어갖고 끌고 가요. 압도 끄집고 가서 관우 영전, 관우 위패 앞에서 영전 앞에서 가서 그놈들을 참수 먹어다 친다. 이것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루비가 바로 대국을 보면서 감정을 억제히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빌려오는 데까지 죽여버렸으니 어쩔 것이었죠. 더 죽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동 인심이 황황 흉호가 정하게 강동 쪽에 있어서 원나라의 인심들이 말올 수 없이 흉노했다. 황황은 당황을 하자야. 그래갖고 천권이 명인 금료 사람들한테 명령을 했어. 두고 이제 제일 먼저 잡아야 하는 누구였어? 아까 말하자면 장비 찔러 죽였던 놈들, 장비 찔러 죽인 놈들이 범강장단이에요. 바로 금요 범강장단, 범강장단을 잡아라! 그 명령을 했다. 범강장단을 잡고, 그 다음에 용, 침, 깊을 심자로 된 데 있으면 이제 깊을 침자로 돼야 돼. 침향목을 향나무를 바닷물 속에다 갈아쳐놓은 거죠. 3년 동안 갈아쳐놓으면 썩도 않고 향기로 보존된 것이 침향목. 침향목을 써서 그러고 침향목으로 갑성료 장비수국. 갑성이라면 널장을 확화자가 짠 거죠. 그래서 갑을 침향목으로 갑을 짜갖고 성료 무엇을 해? 장비수국. 장비의 비왔던 목을 거기다가 성녀는 성자가 뭐예요? 채울 성자. 그 관 속에다 상자 속에다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양목으로 밥을 짜가지고 장비의 머리를 그 안에다가 넣기로 보관하기로 하고 이게 두 번째 비 맞춘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사사 그거 이제 파사자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낸 사람은 뭐냐면 대료 국서 다시 말하면 오나라 왕의 직위를 띠고 있는 왕이 명칭으로 가지고 국서를 가지고 나라의 임금 옥새가 찍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가서 국서를 갖고 사자를 천사를 보냈다. 그래갖고 뭘 보냈냐? 송교. 송교는 교섭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뭐냐? 유비한테다가 병답 응교 뭐라고 보냈냐? 그럴 때는 답 응교 한 형주 우리가 뺏어왔던 형주를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섭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형주를 다시 돌릴 것이니까 이제 철수하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나 그 형주 그것만으로 한 말 하겠네. 이제 더 좋은 방법을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꼬셔갖고 데리고 와봤던 당시 부인 손부인은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인까지도 송귀 부인도 던져주었다. 얼마나 지금 똥집 다 먹게 이제 조건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렇게 송귀 부인 그래 6번째 쓴다. 5번째 쓴다면 그 다음에 청구 중결맹호 다시 중결맹호 오나라와 청나라가 맹호 동맹국가 관계를 다시 맺으라고 청구를 했다. 그래서 오나라와 청나라가 동맹을 맺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다면 뭐예요? 동도 멸기 우리나라를 둘이 협력해갖고 청구성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고 나도 유비가 그리고 나서 유비는 바로 장이인 아까 2명 장이인 2사람 뭐예요? 범강장단이요. 그 범강장단 뭐예요? 장비 죽인 놈이요. 장비 죽인 놈 잡아왔어. 이렇게 2놈들을 갖고 재료 장비 앞에서 모가지를 피해갖고 전부 올렸던 거예요.
그 감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도 녹이 불쑥해서 아직도 화가 더 풀어져 갖고 정요 멸오 화가 풀려고 내가 오나라만 위나라만 치려고 느그덕덕 깨부려고 그냥 끝에 마지막에 한 얘기가 정요 멸로 오나라를 치는 것을 정말 선권이 치는 것을 정요 꼭 해야겠다고 했다고. 이 내용 보자면 너무나 대국을 풀어갈 수 있는 의무 없이 특히 아까 장기라는 놈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마음이 꽉 굳어져 버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리했겠어?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손건이한테다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계기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대세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너무 한쪽에서 심하게 이겨보면 한쪽에서 잘못하면 패배되겠죠. 이런 걸 보시죠. 손건이 대경하고 손건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라도 안 돼. 어쩔 것이냐? 그 부기 소조 조는 조자가 손 놀린다는 뜻이죠. 소조 어떻게 할 바를 부기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받아들고 주체도 올라온다고 이거 어쩔 것이냐? 그럴 때에 135페이지 첫째 줄에 감택이라고 하는 절작가가 감택이 설하기를 감택이 말하기를 누구한테 손건이한테 말한 것이에요. 감택이 설하기를 육손이 가통경 태적이니 육손이를 불러서 부른다면 가히 통경 군대를 통솔해가지고 태적 오나라 군대 70만 이런 것들은 육손이가 오면 다 깨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라고 감택이 중국문제 감택이 손건이한테 설득을 한다. 그래서 육손이를 시켜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저걸 물리치기로 합시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막아냅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건이 그 말을 듣고 손건이 편자는 겉편자예요. 겉 배육손 위 대도도 육손을 위 여기 일자는 뭐예요? 아까 대위 사물 일자예요. 대도독은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을 배란 말은 저를 배자지만 임명할 배자예요. 그래서 배육손 곧바로 육손을 위 대도독 총사령관 대도독자에다가 임명하고 그래서 총령 병마 총이란 말은 모두 총자예요. 전부 못 알아보고 전체를 묶어서 영병마 병과 말 그 모든 총 군대를 총령 그러면 총 전부 거느리고 명령해라라고 주었다. 육선을 도덕을 만들어갖고 육선한테 총 군대 감독 지휘권을 주었다. 그러면서 지휘권만 임명만 한 것이 아니라 사타 폐도 손건 지가 차고 있던 폐자를 차고 있어요. 허리에 차고 있던 폐도 지휘검을 차고 있는 지휘검을 타한테 누구한테 줬어? 육선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 허타 천참 후주 너 알아서 해. 너한테 허락한다. 뭐예요? 말 안 듣는 놈은 선참 먼저 모가지를 네가 마음대로 피워. 내가 허락 없지. 나 보고 않고 피우라. 말하는 놈 모가지를 피우고 나서 말 안 듣게 목을 피웠습니다 라고 보고만 해라. 라고 해. 하지만 생사 여탈국까지를 다 깨져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봐. 얼마나 선권이는 짧지만 유비하고는 다 차원이 다르게 대단한 결단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상황을 보자. 그것도 처음에 당황해서 못했지만 이 상황에 감택이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 어려운 75만이 온 데서 끝에 갖고 다 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봐. 그리고 나서는 한당 주태가 앞장서 성권의 부대를 막아냈는데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한당 주태는 아까 육선이보다 훨씬 선배예요. 한당 주태가 보니까 손건이 내 총독 병마 손건이 한당 주태가 보기에 육선이 총독 병마 군대에 관한 총 지휘자가 되어갖고 와 어느 것을 보거나 견지 불가능하지. 이제 우리한테 줄 줄 알았는데 저 색깔만 두고 쫑맹이한테 주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은퇴라고 그게 서운한 거지. 그래 못 봐요. 그래서 대실소망 큰 소망 우리가 이제 벽권을 잡아야겠다 하고 소망했던 바를 잃어버렸어. 이제 기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대실소망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날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란다 했던 소망이
대신 사라져 버렸어. 기대가 끊어졌다. 그러고 가들은 쫓겨나왔다. 그러고 나니까 육손이 지령 각처 변수. 그러고 나니까 아까 말한 한당 주태는 선배 장군들인데 그 사람들 물러나 되니까 육손이 자리를 잡아갖고 육손이 단지 뭘 명령하냐 큰 소리 복잡해갖고 다만 영 각처 변수 각자 자기 맡은 부분을 각처 자기가 맡은 지구 맡은 곳이야. 자기가 맡은 곳을 각처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변수 튼튼히 지키기만 해라. 싸우라 하지 말고 지키기만 해라. 견장 구체 견장이 튼튼하게 자기 맡은 지역만 잘 지켜. 싸우라 하지 말고. 그리고 허다 출전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잘 지켜라고 했는데 하나 많은 사람들이 안 자기 자기인 것이 아니라 나와갖고 오늘 총리나 군대하고 싸우라고 해. 그러면서 우에 나와갖고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그 새끼들하고 싸우라고 지키만 하고 그러고 나와서 싸움을 하고 그러고 중장이 불복.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은 뭐냐면 지키만 하니 나와서 싸움한다 한 얘기 뭐예요? 아까 육손이는 째가는 것이니 저 새끼가 지키만 해라 했는데 지키가 아니라 육손이 말을 안 듣고 노력이 갖고 딴 판을 벌리자고 그래야지 생생될 거 아니야. 공대 치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 육손이 지휘권을 발동해. 그 대목을 봐봐. 허다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고 그래서 중장이 불복. 모든 장수들이 육손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때 육손이 내 참고 있다가 드디어 육손이 척출 혹은 채출 척출이라 척이라 채라 마찬가지야. 척출 빼준단 말이야. 선권 권이 준 권해도 선권이 내주었던 지휘권을 갖고 있던 칼을 빼주고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다 뭐가 쳐버린다. 그러니까 그때 육손이 그때 조용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꼬라지를 팍 내분한다. 그러니까 중장이 모든 장수들이 어쩌게 지휘득 분분무태 어쩔 수 없이 속이 지글지글 붕붕 속이 지글지글 버글버글 끓는 것이 분분이야. 속이 지글지글 끓으면서도 선권이 준 폐금을 들고 말 안 들으면 뭘 칠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뻑뻑 기어가고 이태 조용히 허허 저 새끼 쥐뿔 다니는 것이 장수들이 호령하네. 그러고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서 뒤로 물러나게 됐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비가 보니까 육손이가 오구나. 유비가 여기서부터서 중용전 육손이가 선권 유비가 육손이를 무시하고 홀대해. 거기를 말하자면 문단으로 봐서는 뭘로 보냐면 문단을 봐서 거기다가 제 6번 문단이에요. 그래서 V자 5시가 V자 다이자하고 하나 붙이면 짝대기 하나 붙이면 돼. V자를 거기다 써놓은 거죠. 그 유비가 지득 육손 통병하고 공타 갱급인데 육손이 지시 견수하였다. 육손이 선권이가 유비는 육손이가 군대를 통솔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야 육손이 이 새끼 아무도 아니야. 이제 여린 것이 이제 쳐버려. 그래갖고 쳐들어가자고 공타 급가 쳐버려라 공격을 했다. 그런데도 육손이는 흥분도 않고 단지 싸우지 말고 앞서는 맞은 지키기만 해. 튼튼 지켜라고만 명령을 드립니다. 진시 위에서 견수 지키기만 해라. 그러니까 유비는 화가 나갖고 쳐들어가서 보자면 유비가 천기 염려하고 이 치수 불편한데도 변명 이기 살림 무림처 하체. 날씨는 덥고 물고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유비는 그 부인한테 뭘 해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고 교육이 어려우니까 살림 무림 숲풀이 나무가 무성한데 나무 밑으로 가서 이제 치라. 그래서 무림 밀처에 나무가 빽빽한 곳에다가 하체 막사를 지어라. 그래서 더위를 빼라라고 명령이 된다고. 그러니까 마량등이 안 돼요. 쳐들어오면 어쩌라고요. 한 얘기 말하자면 이 대목에서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서 보자면 유비는 이 전략 전술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지는 지금 75만이니까 여러 것들 지금 우리가 가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불러면 된다. 그런 생각만 선입관만 갖고 이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숲속에다가 근데 막 혼자 뒀다가 글로 인해서 다시 말하자면 총나라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깨져. 이제 뭘 설명하려고. 오늘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유비가 육선지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직사랑이 깨져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쫓겨가갖고 백제성에 도망가갖고 거기서 유비가 죽게 되잖아. 그때까지 과정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실은 여기서부터서 육선이한테 쳐갖고부터 이루어진다는 사람들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 실은 오늘 진도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이 춘디 오늘 여기서만 진도가 많이 나가면 못할 것이오. 그래서 중요 문제는 큰 흐름에서 전환점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왜 오는가, 전환점이 올 때 지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유비는 어쨌으며 선거는 어떻게 하는 것들을 지도자들에 관한 전환점, 그 사람들 역량을 판단하는, 다시 말하자면 총체 전체를 언제든지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삼국지 갖고 있는 것은 짧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을 기르는 데는 이쪽 하는 책이 엄청나게 잘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뭘 말씀드리고 오늘 요거 썼고 제가 식사를 하겠습니다.